진짜 우리 집은 왜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뭐 사실 안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좀 틀리고요. 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안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입지적인 분석 그리고 상품적인 분석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 선택과 지역 선택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사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큰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고 있어요. 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예요. 우선 이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왜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데 부동산 가격을 올리냐? 네. 라는 거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알려줄 금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 특화가 돼 있을 텐데 요즘 시중은행 1금융권 예금금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정말 낮더라고요. 거의 1% 이하로 떨어지던데요. 그렇죠. 지금 2%대 찾아볼 수 없죠? 없어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기준금리가 0.5%가 됐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100으로 보았었을 때 네. 한 몇 퍼센트가 예금이나 적금인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한 45? 50 이 정도.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그래요? 그렇죠. 적금이나 예금은 한 50% 정도 이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보통 얘기하다 보면 20%, 30% 정도인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아예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예적금으로 안 두고 있다라고 하면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란 거거든요. 거의 다 그렇죠. 그거 금리가 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 몇 %일걸요? 맞아요. 0.1%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요. 0.1%가 금리야? 이거 뭐 그냥 안 주기는 좀 뭐 하니까 그냥 생색내는? 그쵸. 여기서 또 세금 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건 0.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뭐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통장에 넣어 놓으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이 돈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그쵸. 아무래도. 내 통장에 예를 들어 5억이든 3억이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뭔가를 투자하려고 보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왜냐면 첫 번째. 네. 투자하려고 보니까 우선 대표님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요? 주식. 그쵸. 주식 어떻게? 저것도 잘 모르는데. 주식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내가 좀 그쵸. 잘못 투자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건 주식이 아니면 투자할 데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뭐가 있지? 펀드도 뭐 사실 뭐 그렇고 거의 우리가 뭐 금 투자라고 했을 때 뭐 금도 뭐 금도 조금 불안한데요. 금도 불안한가요? 자, 그럼요. 이렇게 상품들이 있고 우리가 또 대표 자영업 직접 창업할 수도 있는데 요즘 자영업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돈이 있어도 하려고 보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저는 부동산이 정말 이뻐서 올라간다고 얘기 안 해요. 부동산이 이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돈이 많은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부동산이 그래도 부동산 실물 자산이고 부동산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움직인 게 우선 첫 번째. 그쵸. 아무래도. 자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도 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을 쏠린다가 첫 번째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오죠. 네. 두 번째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예요. 제가 앞서서 처음 얘기했을 때 네. 상품 혹은 지역 구성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규제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세금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부동산 세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양도세, 네. 재산세, 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재산세라고 하면 우리가 보유세라고 정확하게는 얘기하는데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근데 이것도 당장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면 일단은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가산된 세율이 나와요. 그쵸. 내가 1주택자다라고 나왔을 때 나오는 세금이랑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적으로 3주택자가 내는 종부세가 다르고요. 세율이 더 가산되죠. 그리고 소득세도 간단하죠.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가 비과세예요. 네네네. 근데
1주택자인데 월세를 받고 있으면 나는 집이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 월세 비과세는 좀 이렇게 되고요. 근데 2주택자는 전세가 비과세고요. 3주택자부터는 전세도 과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월세 세금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쵸. 전세 간주임대료 걷는 거를 제일 납득을 못해요. 근데 이 전세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되게 웃긴 게 전세 보증금 총합, 참고로 월세 보증금도 다 합산해요. 이제 보증금 총합에서 3억을 빼고요. 곱하기 60을 한 다음에 시중 정기 이자를 받는데 이 정기 이자가 뭐냐? 2.1%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네네. 1금융권에서 네. 2.1% 금리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세금 받을 때는 2.1%를 기준으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돼라는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전세 금액 가지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세금 내는 걸 억울해하고 이게 주택수에 따라 다 달라지고 사실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마어마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00만 원 6%부터 5억 초과 42%까지 세율이 쫙 있어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다주택자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다주택자라고 가정하는 순간 중과세율이 붙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가 붙게 되고요. 그러면 62%가 최고 세율인데 여기서 지방세 10%가 또 붙어요. 그렇게 많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들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제가 이거는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세금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겠어? 못할 라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면 돼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면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집이 좀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다고 하지만 네. 이게 슬픈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집이 한 5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행복하죠? 네. 완전 좋죠. 완전 좋죠. 그리고 집값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종부세를 주택이 많다라고 해서 막 1년에만 막 몇천만 원씩 내라고 하면 숨 넘어가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어떤 집부터 팔까요? 돈 안 되는 집이요. 정확해요. 가치가 떨어지는 집부터 팔겠죠? 네. 내가 어디 막 시골 마을에 있는 집부터 팔게 될 거고요. 뭐 어디 이제 지방에 있는 집, 서울에도 수도권에 여러 채 있다. 수도권에 있는 집, 서울에도 집이 많다라고 하면 서울 외곽 지역부터 팔지. 그렇죠. 절대 중심지에 있는 거,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지 않는 거죠. 안 팔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가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방은 떨어지고 있고요. 중심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도권 통계를 자세하게 보시면 수도권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지역 따로 있고 그 와중에서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요. 그럼 서울이라고 하면 다 올라갔냐? 다 올라가긴 했어요. 서울은 다 올라갔지만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강남 상구, 마용성 제일 많이 올라갔지만 노도관, 금광구 해가지고 서울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지역들 얘기하잖아요. 네. 걔네들은 덜 올랐죠. 올라는 가긴 했지만 중심지역이 훨씬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의 또 핵심 중 하나는 뭐냐? 상품별 양극화도 나와요. 지역별 양극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쓸데없는 집을 사지 않고 얘 때문에 그쵸? 팔아야겠다 나오는데 서울은 다 올랐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다 올랐다의 기준은 아파트가 올라간 거지. 아파트. 쓸데없는 주택들 우리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얘네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뭐 그냥 그 가격인 데들도 있고요. 뭐 올라봤어도 그냥 몇 천만 원 안 올라간 데들 이렇게 많은데 딱 이거죠. 오피스텔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지는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오피스텔 주택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오피스텔의 90%는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업무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냐면 일단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고요. 단순히 전신고 안 되는 것만으로는 충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하지 않으면 무조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되는 순간 규제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거를 괜히 세금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요. 월세 좀 몇십만 원 받으려고 뭐 이게 월세 받으면 좀 짭짤하게 뭐 나쁘지 않게 생각했더니 얘 때문에 세금. 양도세 나오고 종부세 나오고 소득세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를 좀 정리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파는 거고 또 그쵸. 반대로 안 네.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돼지님 집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 약간 이 제가 얘기했던 지역이라든지 상품에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휴,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오피스텔은 왜 사람들이 왜 그런 월세로 해서 이제 부의 축적을 위해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어쨌거나 집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으면 우선은 아파트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네, 아파트를 많이 얘기하면서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실 지어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따로 코너를 갖다가 상세하게 네,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세금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가치적인 문제들도 살짝 있거든요. 네네. 살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또 기다려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제가 집을 사게 되면 뭐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 하더라도 집값이 또 떨어지면 많이 속상하잖아요. 내 돈 그쵸. 주고 사는 건데.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그냥 전세 살고 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자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세로 계속 도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도 좀 많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 상황에서 정말 좋은 조건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뭐 웬만해선 전세로 계속 다니는 것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쵸.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냐면 네. 제가 다주택자 규제 양극화 때문에 지방이 좀 침체되고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진짜 올라가는 상품은 딱 한정적이에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지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조금 마련하려고 하는 집이 신축 아파트는 조금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네.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전세로 갔다가 왜냐면 내가 집을 4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내가 그냥 4억짜리 전세를 들어가고 말지.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좀 떨어지는 지역이다. 혹은 떨어질 것 같은 상품이다. 우리가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뭐 그런 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서울에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 우리가 멀쩡한 투자 상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집을 마련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금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미 강남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이 좀 많으실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자금으로 집을 산다면 어느 지역이 좀 좋다고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역적인 거를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하면 네. 우리가 강남 3구 들어보셨죠? 네. 마용성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제가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네. 지방은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도 제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강남 올라가는 집값이랑 노도강 올라가는 집값이랑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세는 현 이런 규제 정책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갈 거면 내가 최대한 중심지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강남 갈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들어가야 되고 마용성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노도강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네. 얘네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슬슬요? 슬슬이 아니라 원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요즘 슬슬 올라가는 데는 수도권 우리가 대표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좀 떨어지고 뭐하고 이런 외곽 지역들 같은 입지 분석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단 서울에 들어갈 거고 아파트를 들어갈 거고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일단 피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디테일한 얘기 안 하겠지만 재건축 규제가 엄청나게 세졌어요. 현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매금지 그리고 바로 이번에 나왔었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네, 네. 재건축 2년 거주 안 하면 청산시켜버리겠다 이런 규제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네 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멀쩡한, 그래서 너무 재건축을 기대한 오래된 아파트를 사시면 안 되고 그냥 구축 아파트 사셔도 돼요. 네. 저는 25년 차 이내 아파트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25년 차 이내 아파트는 사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를 좀 지켜서 좀 집을 찾아보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놀란 게 보통 왜 재건축을 바라보고 많이들 집을 사셨잖아요. 그 집을 사서 이제 재건축이 되면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시세 차익을 많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재건축 규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들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 대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밖에 없는데 네. 재건축이 묶이니까 오히려 재개발이 뜨고 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플러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좀 정리는 우선 1차적으로 해주셨는데 뭐 서울이라든가 아파트 그리고 25년 차 이내 뭐 이런 것들 정해주셨는데 소장님 근데 이게 뭐 서울 아파트 25년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엄청 네. 많죠. 이게 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너무 아쉬운데 조금 좀 어떻게 더 안 될까요? 그러면 보다 상세하게 이 내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뭔가 좀 금액별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들이 있는지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